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번역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정시설에서 당하는 경험이 그 두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UCLA의 한 연구팀이 소년원 수감이 청소년 두뇌 발달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고 하네요. 소년원은 juvenile facilities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복수로 많이 쓰죠. 이런 경우에는요. 행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행동은 action 또는 activity 또는 behavior 세 개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세 번째 behavior가 제일 적절하죠. 이런 발달과 관련된 것들은 behavior를 많이 쓰죠. 동물 행동 연구를 영어로 a study on animal behavior 할 수 있고요. 아동 행동 발달은 children's behavioral development 할 수 있죠. 여기서도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behavior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번역 바로 한번 볼게요. A research team 또는 researchers라고 할 수도 있겠죠. At UCLA conducted a study to find out the impact of being confined in juvenile facilities on their brain development and behavior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이를 위해 연구팀은 청소년이 수감시설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바로 저번 동영상이었죠. 다양한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게 있었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를 위해 to do so, they studied a range of experiences kids encounter when confined. 이렇게 when confined 같은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구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 이 문장을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수감 청소년의 42%가 물리적 폭력, 우리말에 한번 끊깁니다. 45%는 직원에 의한 불필요한 무력 사용, 또 한번 끊겼고요. 30%는 간수들이 독방 수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읽었을 때는 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아, 이런 것들을 경험했구나. 하지만 이것을 이제 번역하려는 순간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동사 하나를 가지고 명사를 쭉 열거할 것인지 아니면 절로 연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동사 하나만 하기에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 걸리게 할 대표적인 동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봅니다. The study found that about 42% of youth in detention were physically attacked. 문장 한번 끊으시고요. 코마 찍고요. 45% reported unneeded use of force by staff. And 30% stated that staff used isolation as discipline 이라고 절로 이렇게 다 열거를 했죠. 이런 경우에 조금 문장은 길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절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겠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독감, 수감은 특히 발달 단계의 경우 다양한 부정적 생리학 및 심리학적 반응을 불러옵니다. 독방 수감을 여기서는 isolation으로 한번 처리해 봅니다. Isolation, particularly during development, comes with different negativ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reaction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성인과 유사한 두뇌의 구조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the majority of youth experience abuse while confined and show structural brain changes similar to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lifetime trauma exposure 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죠. 수감 중은 아까 앞에서 나온 표현이 있었지만 while confined 또는 while incarcerated 라는 표현도 괜찮겠고요. 일생 동안 지속되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lifetime 또는 lifelong 도 둘 다 괜찮을 것 같고요. 구조적 변화 뭐 당연히도 structural change가 맞겠죠. 여섯 번째, 이는 20대 중반과 후반대 청년들은 여전히 발달 중인 두뇌를 갖고 있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이란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해석 볼게요. That's because young people
usually in their mid to late 20s, 20대 중후반이죠. 중반과 후반이죠. have brains that are still developing and so have the capacity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 역량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What scientists often refer to as plasticity. plasticity가 가소성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설상가상으로 수감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대부분은 학대와 방치 같은 생애 초기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이는 이미 유해한 경험 때문에 생긴 부정적 영향을 악화시키네요. 유해하다는 표현, harmful 당연히 가능하지만 detrimental 같은 표현도 구사를 해보시고요. 이미 이런 유해한 경험 때문에 생긴 부정적 영향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worse는 물론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미 있는 것들을 좀 더 가중시키고 더 안 그래도 심각한 걸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compound라는 동사가 좀 적절합니다. 해석을 한번 볼게요.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Most youth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새로 받았습니다. Juvenile justice system have experienced early life trauma like abuse and neglect, which can compound, 그것 때문에 더 가중시킵니다. The negative effects of these already, 안 그래도 이미 already detrimental experiences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수감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내용으로 번역 연습해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